부경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에서 해양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용호라고 합니다. 열길 물속을 날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 열길 물속을 알 수 있나요? 정말? 이게 바다를 관측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우리가 우주를 아는 것보다 바다를 더 모른답니다. 바닷속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현상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미국의 핵잠수함에 스트레셔라는 핵잠수함이 있었어요. 1963년 침몰했거든요. 그때 129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이게 갑자기 통신 두절이 되더니 잠수함이 사라진 겁니다. 그거는 이제 매사추세츠 앞바다 한 350km 되는 지점에서 사라졌거든요. 1968년 5월 달에 스콜피온이라는 또 미국의 핵잠수함이 실종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좌초된 채로 발견이 됐거든요.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잠수함이 또 침몰을 했어요. 실종되고 해저 바닥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해양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부파의 영향이 아닐까 하는 그런 강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의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미국 해양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많이 했죠. 스트레셔 잠수함이 침몰했던 그 당시에 주변에 굉장히 강한 폭풍이 일었다고 합니다. 폭풍이 일면서 그 내부파가 이 침몰 지점 근처를 지났다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핵잠수함의 침몰이 바다의 내부파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된 거죠. 바다 표면의 파도는 잘 보여요. 근데 이 바다 내부에도 파도가 있습니다. 파도는 밀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데요. 바다 표면에도 밀도가 낮은 물이 있고 깊은 지역에 밀도가 높은 물이 이게 층을 이뤄서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특히 내부파가 강하게 발달하는데 그 내부파가 진폭이 100m까지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10여 분 내에 100m가 이제 움직이니까 잠수함들은 이제 내부파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아무런 징조가 없다가 갑자기 100m를 내려가게 되니까 그 100m 내려가는 사이에 그 짧은 10분 내에 대응을 하지 못하면 잠수함이 이 안전 자망 수심을 벗어나게 되는 이 내부파가 굉장히 좀 위험한 해양 현상이고요. 2차 대전 때 독일의 유보트가 굉장히 유명했죠. 연합군에 상당히 위협적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유보트가 사용했던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이 바다의 심층 흐름을 좀 활용한 그런 예가 있다고 합니다. 지브랄타 해협 얘기거든요. 지중해가 상당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어서 그 지역에 이제 작전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유보트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연합군이 상당히 엄하게 지키고 있어서 이 오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유보트가 상당히 많이 유실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유보트가 이제 활용한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지브랄타 해협의 위아래층에 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층에서는 대서양으로부터 지중해 쪽으로 해류가 흘러 들어가고 지중해에서 또 대서양 쪽으로 아래층에서는 흘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수함을 잡을 때는 소리로 잡거든요. 잠수함의 엔진을 끄고 표층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또 이게 심층으로 나오면 이게 높낮이만 잘 맞추면 굉장히 조용하게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게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쟁사에도 상당히 또는 해군 작전에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오늘날은 그런 방법을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위험해요. 해류가 너무 빨라가지고 어뢰 맞느니 모험을 해보겠다 이런 의도로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해류가 흘러가거든요. 대연해협에 굉장히 강한 해류가 흘러갑니다. 근데 잠수함이 그거 타고 가다가는 좌초할 수 있어서 그렇게는 안 하고요. 해군 작전할 때 바다 쪽 정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놀랍게도 우리나라 주변의 예측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동해바다 예측 자료를 보면요, 미국 예측 자료 굉장히 잘 맞아요. 왜 이렇게 잘 맞지? 생각을 해보면 미국도 분명히 동해에서 관측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잠수함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바다를 잘 알아야 됩니다. 2004년에 인도네시아 쓰나미 때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저 멀리서 쓰나미가 이게 밀려오는 거를 찍혀 있어요. 근데 그 앞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신기하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바로 다음 사진이 있는데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도망가는 게 찍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진에 등장하셨던 분들이 과연 살아 계실까 좀 걱정이 되는 게 보고 피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 지진 해일파를 왜 못 피할까? 너무 빠릅니다. 지진 해일파는 파장이 굉장히 깁니다. 100km 다니거든요. 파의 진행 속도가 루트 GH 공식이 있습니다. G가 이제 중력가 속도고요. H가 이제 수심인데 수심이 1000m면 100m/s가 되고요. 속도가 1초에 100m입니다. 100m 몇 초에 달리세요? 저는 한 15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피할까?
과학자들이 국제적으로 협력을 해가지고요, 바다의 감시 장치를 다 설치를 해놓고 어느 해저에서 발생을 했다 하면 전 세계에 그 쓰나미 경보를 날려줍니다. 워낙에 가까운 지역에서 발생을 하면 그 워닝 시스템이 있다 치더라도 상당히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이제 쓰나미가 무서운 거고요. 과학자들이 동일본 쓰나미 때문에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재난에 굉장히 잘 대응을 하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2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 이거는 뭐지? 하고 이제 굉장히 놀랬던 상황인데요. 가까운 데서 발생을 했고 10여 분 사이에 후쿠시마 그 앞바다를 치게 된 거거든요. 규모도 그냥 30m 넘어가는 파도가 밀려왔기 때문에 그걸 피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섬 얘기예요. 지진이 발생을 하면 경보는 받았는데 지진의 안 오는 게 많았던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여러 번 반복이 되니까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좀 방심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진 해일이 진짜로 왔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피하긴 해야 되겠고, 근데 피하는 장소가 그렇게 멀지도 않았대요. 걸어서 한 15분 정도만 올라가면 피할 수 있는 그런 높은 고지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좀 방심을 한 거죠. 차를 몰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교통체증이 생기고 그 사이에 이제 쓰나미가 덮친 거죠. 차로 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밤하늘에 달을 보고 있으면 왜 달은 그 앞면만 보여줄까? 뒷면은 왜 보여주지 않을까? 달이 지구에 영향을 주잖아요. 조석이라는 현상을 일으키죠. 근데 지구도 사실은 달의 조석을 일으킵니다. 달도 구체지만 사실은 지구의 중력과 또 원심력 때문에 달의 모양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지구 방향으로 또 지구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서 지구의 중력에 이게 붙들리기 때문에 이게 쉽게 돌아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달도 상당히 빨리 돌았다고 해요. 자전 속도가 점점 느려져서 달이 지구로 공전하는 속도가 이제 같아지게 된 거죠. 이게 조석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조석 잠금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달 같은 경우 항상 같은 면만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구도 조석 잠금 현상이 존재합니다. 달이 조석을 일으키면서 지구에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지구의 자전 속도를 좀 늦추는 그런 효과를 갖습니다. 지구에서는 물이 달 방향으로 그리고 달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물뿐만이 아니죠. 땅도요. 달 방향으로 약간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석이 일어나는데, 자, 문제는 물 같은 경우 달 방향으로 그리고 달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는데요. 지구가 이제 자전을 하고 있죠. 그 사이에 이제 물과 지구 지표면 사이에 마찰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구의 자전 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되는, 일종의 이제 달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니까 우리의 하루가 조금씩 길어지죠. 그래서 한 100년에 0.0023초씩 우리 하루가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지구 자전 때문에 물에도 이제 마찰력이 작용할 테니까 이 양쪽으로 부풀었던 게 약간 앞쪽으로 쏠리겠죠. 달 방향에서 앞쪽으로 쏠리는데 쏠린 물이 또 달의 중력을 작용을 합니다. 중력을 작용을 해서 달을 조금 끌어당기겠죠. 그럼 달도 공중 속도가 좀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공중 속도가 빨라지면 달이 지구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달과 지구가 서로 이제 조속 효과를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서 달은 멀어지고 지구의 자전 속도는 느려지고 이런 효과를 갖게 되죠. 그래서 1년에 약 한 3cm 정도씩 달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거든요. 점점 멀어지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달이 없었으면 우리 인류의 삶이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지구와 그 물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찰이 작용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물에도 혼합을 많이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혼합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게 바다의 이게 심층 순환을 이게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게 조금 더 따뜻한 기후에 살 수 있는 이유는 적도 지방에서 데워진 물이 북쪽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극지방으로 따뜻한 해수를 더 많이 옮겨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온화한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 반대가 이제 빙하기죠. 우리는 지금 간빙기에 살고 있는데 빙하기 때는 따뜻한 물의 범위가 상당히 남쪽으로, 적도 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인류의 삶이 척박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람만 불고 있다 그러면 무역풍과 편서풍이 불고 있고 그 바람 때문에 이렇게 순환이 작용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따뜻한 물이 그 위치까지 딱 고정이 됩니다. 그 위치까지만 이제 영향을 주는데, 이게 이제 심층 순환이 있게 되면 그 따뜻한 물이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혼합이 없으면 사실은 심층 순환이 일어나지가 않거든요. 그런 과정에 조석이 관여를 합니다. 조석이 1테라와트 정도 에너지를 혼합 과정에 기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테라와트가 어느 정도냐?
원자로 한 기가 약 한 1기가와트 정도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 조석이 원자로 1000개 정도 되는 양을 혼합 과정에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이렇게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류가 사는데 조석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기여를 하고 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